안녕하세요. 장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 산업선 얘기가 어제부터 좀 나왔습니다. 그래가 어제 고시가 되었죠. 대구 산업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한다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고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구 산업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움직일지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한테 좀 전달해 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국토교통부에서요. 어제 1월 6일자입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 사업 해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한다 해가지고 떴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대구 산업선 철도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구 달성군 일원이다. 그리고 총 길이가 36.38km. 그 다음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2027년도까지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 나온 대로 하면 2027년도에 이제 준공을 하고 2027년도나 2028년도에 개통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또 다른 것도 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추진 배경 및 사업 내용을 좀 간단하게 참고하시라고 좀 적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을 보시면 2016년도에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2019년도 1월 달에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예타 면제 사업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 대구 산업선도 그 당시에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 계획 작성 검토도 하고 밑에 보시면 타당성 조사도 들어가고 기본 계획도 착수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초안이 만들어졌고 올해 1월 달에 의견 수렴을 이제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절차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도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2019년도에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예타 면제 사업 선정하는데 보시면 지금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이 부분 서대구에서 대구 산단까지 이 대구 산업선도 그 당시에 2019년도에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에서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 당시 내용을 좀 보시면은 대구 산업선 철도해가지고 약 1조 1천억이 든다. 그 다음에 대구과 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화물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하겠다. 서대구역에서 대구 산단까지고요. 도로 효과 보면 기존 도로 이용할 때 73분 걸리는 게 철도를 이용하면 38분 단축한다. 예, 그 당시에 나왔던 제안명이고요. 자, 그러면 어제자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나온 내용 중에 대안이 2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는데 어디로 가는지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이 내용인데 서대구역에서 출발해서 대구국가 산업단지까지 가는 이 전체 노선을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보시는 이 노선도가 대안 1입니다.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보시는 이 부분이 대안입니다. 그러면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에 보면 대안 1과 2가 나누고 가운데 부분은 그냥 똑같습니다. 대안 1과 대안 2가 같은 라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연장이 36.383km인데 보시면은 지하로 약 34km가 갑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가지고는 거의 대부분 다 땅속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땅속으로. 그래서 이제 언론 기사들 보면은 지상에는 대구 서대구역하고 그다음에 대구국가 산업단지역만 이제 역사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머지는 역사도 전부 다 지하에 들어간다. 예,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제 나온 자료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게 딱 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해가지고 대안 1하고 대안 2, 아까 보셨던 대안 2는 붉은색, 대안 2는 이제 분홍색이었는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주요 현황에 보시면은 대안 1, 붉은색으로 가게 되면은 붉은색 대안 1로 가게 되면은 서재 세천 주거지역을 우회하게 돼 있다. 이게 포인트죠, 사실은요, 지금. 그럼 대안 2로 가게 되면 서재 세천 지역으로는 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제일 밑에 보시면은 대안 1은 국가 산단 대로를 바로 통과하게 되고 대안 2는 국가 산단 북로 농경지를 통과하게 돼 있다. 그래서 대안 1이 붉은색입니다. 서재 세천 쪽으로 지나가 가지고 대구국가 산업단지 쪽으로 통과를 하는데 대안 2는 서재 세천을 통과 안 하고 서리기 미래장 밑으로 해가지고 지하로 해가지고 바로 또 정점에서는
산단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농진 쪽으로 빠진다. 이렇게 이제 대안 1과 2가 차이점이 좀 났습니다. 조금 더 이제 크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서대구역에서 출발해서 대안일이 붉은색입니다. 대안일이 서재, 세천 이 가운데로 지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안일입니다. 또 대안일은 세력의 밀입장 지하로 해서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대안일로 서재, 세천 이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은 이쪽에도 대구 산업선이 진행하게 해달라. 그리고 역도 좀 만들어 달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대안1이 붉은색이죠. 대구국가 산업단지로 빠지게 되어 있고, 대안2는 바로 이제 농경지로 빠지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별로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1과 대안2의 차이점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서재 세천역이 어떻게 될까? 매번,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지금 이제 뭐 카페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내용들이 서재 세천역도 만들어 주세요라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 또 건의한 내용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역 주민은 대안일로 좀 해달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대안일로. 그럼 이제 그리고 또 각 정거장 위치를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지금 촬영하는 자료는 확정된 자료가 아닙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초안은 이렇게 잡혔다. 이걸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영남일보에 작년에 나온 언론 기사입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 예상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서대구에서 계명대, 그 다음에 명곡, 달성군청, 달성산단, 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단 해가지고 국가에서 기존에는 총 7개의 역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서대구역하고 계명대 쭉 내려갔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서대구역하고 대구국가산업단지역만 지상에 움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하로 움직인다. 그 당시 이제 국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언론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 서재 세천역과 호림역도 추가를 해달라고 계속 제안, 건의를 계속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최근 11월달, 작년 11월달 또 언론 기사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22일자로 이제 경북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옆에 있는 이 화면은 굳이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이제 그냥 이렇게 참고 자료로 나온 내용인데, 그 당시 내용 보면은 국토교통부가 대구 산업선 철도 노선, 서대구역에서 국가산단 노선에 성서공단 호림역과 서재 세천역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작년 1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당초 호림역과 서재 세천역사 신설에 부정적이었던 국토부가 태도를 180도 전환하여 기획재정부 최종 승인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확정난 게 아니죠,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주민 설명에는 역사 신설을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날이며 현재 역사 신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비용 문제를 주로 보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라고 지금 그 당시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역사관 거리는 최소 7km 확보돼야 한다는 지침은 있다. 역사관 거리는 7km. 지하철 노선 7km가 아닙니다. 예. 최소 7km 확보해야 한다는 지침은 있지만 절대적인 조건이 아닌 만큼 그 이내에도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다라고 그 당시 언론 기사에 나왔네요. 경북일보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서대구 쪽에 계신 분들, 또 서재 세천 지역에 계신 분들, 또 호림역 공단 쪽에 계신, 그러니까 호림역이 예상되는 공단 쪽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서재 세천역하고 호림역까지 좀 이왕이면 같이 좀 해달라 자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주 좋은 케이스로 그냥 가정입니다. 가설입니다. 만약에 서재 세천역과 호림역이 선정된다면 정거장 위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자, 화면에 보시는 대로 역사면과 위치는 기본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이 됩니다. 확정본이 아닙니다. 절대로 또 서재 세천역과 호림역이 확정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가설입니다. 그리고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앞으로 기본 설계 실설계를 거치면서 만약에 서재 세천역하고 호림역이 만약에 통과돼 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보시는 대로 서대구역을 출발해 가지고 대안 1호선이 되겠죠. 서재 세천역 위치도 만들어져야 되고, 계명대역, 그 다음에 호림역, 그 다음에 설암명곡역, 달성 군천역, 그 다음에 달성 산업단지역, 테크노폴리스역, 대구 국가산단역까지 해서 이제 아마 이어진다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명대역이 만들어지면 지하철 대구 지하철 2호선하고 이제 환승이 되고, 설암명곡역이 만들어지면은 설암명곡역이죠. 만들어지면 대구 지하철 1호선하고 또 환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서재 세천역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 서재 세천역이 만들어지면은 서대구 KTX역까지 가기도 상당히 편할 뿐더러 또 계명대역을 이용해서 2호선도 이용하기 편해지고, 또 설암명곡역을 이용해서 또 1호선도 이용하기 편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재 세천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건의하는 거 좋다고 봐요. 아니, 확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걸 무조건 밀고 붙인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이제 건의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이제 방향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향후 일정은 다른 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 설명회를 이제 여러분 참석하시고, 주민 설명회에서 어떤 식으로 좀 결과가 나오는지, 또 주민 설명회에서 결과가 나왔다 해가지고 그게 확정되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만 보시고요.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구는 1월 14일 10시 하고요. 그 다음에 달성군과 서구는 1월 14일 2시에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또 지역 주민들은 꼭 참석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전략환경평가서에서 평가서를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하는지 또 질문도 해보시고, 원하는 내용,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질문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도 이제 판단해 보시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결론입니다. 모든 사업들은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온다 해서 그게 확정본은 아니라고 이제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 설명을 거쳐가지고 기본 고치가 되고요. 사업 고치가 되고 난 뒤에는 또 기본 설계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과정에서 변경이 또 가능합니다. 또 기본 설계 과정 거치고 나면 또 실시 설계를 또 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역사하고 노선도는 제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거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기본 설계가 나오면 노선과 역사 위치가 정확하게 잡힙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어제자로 올라온 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대구 산업훈련 내용 가지고 어떤 식의 내용이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 그리고 확정본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가지고 답을 낼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대안일과 대안이가 나왔는데 대안일로 가는 게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이제 그 정도 좀 판단이 좀 되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